서브 타이틀을 쓰거나 생략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매장 주인이요. 매장에 떨어진 지갑을 주어서 그 앞에 있는 손님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고 묻자 마치 그 고객이 자기가 지갑 주인인 듯이 그렇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고객에게 무슨 죄가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못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면 제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 사안은 이렇습니다. 자파를 파는 매장에서요, 피해자가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그만 접는 반지갑을 떨어뜨리고 나왔습니다. 그 지갑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우체국 카드, 현금 5만원권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마도 계산을 하고 떨어뜨린 것 같죠? 그 드라이버를 사간 고객이 이 반지갑을 매장에 떨어뜨리고 간 후 10분쯤 지나서 다른 고객이 이 같은 매장에 와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침 매장 주인이 우산을 사가는 고객께 그 계산을 해주면서 보니까 드라이버를 사가지고 간 고객이 떨어진 지갑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워서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우산을 산 고객이 내게 맞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맞다라고 하니까 매장 주인은 그 우산을 구매한 고객이 자기 거라고 하니까 믿고 지갑을 내주었겠죠. 그러니까 또 이 고객은 당연한 듯이 그것을 받아갔고요. 그러나 실제 이 지갑은 우산 고객의 것이 아니라 드라이버를 산 고객의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서는 당초에 이 그 우산 고객이 다른 사람의 그 지갑을 자기 거라고 해서 갖고 간 이 사안을 절도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항소심에서 절도죄는 주의적 공소사실로 그대로 두고 사기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이 우산 고객 어떤 죄가 될까요? 절도죄일까요? 사기죄일까요? 하는 겁니다. 우리 대법원은요, 이 사안을 판단하면서 형법상 절도죄, 그러니까 절도죄 그 절취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자기 게 아닌데 그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그냥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오거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이 사기죄는 이제 기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 행위를 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안에 같은 경우에는 그 매장 주인한테 이제 주게 한 거죠. 이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다라고 하면 이것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 사기죄에서의 처분 행위는 행위자의 기만 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 연결하는 한편, 그러니까 여기서 매장 주인의 처분 행위가 있었고 매장 주인은 이제 그 행위자, 그러니까 이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이제 속인 거에 대한 속임으로 인한 그 피기망자가 돼서 착오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또 이 착오에 빠진 그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이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이 절도죄를 구분하는 그런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매개행위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에서 그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좀 법률적 용어라 설명이 좀 어렵긴 하지만 한마디로 이 처분 중간에 누군가가 기망을 당해서 처분한 행위가 매개행위가 됐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사기죄가 성립되려면요, 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서 어떤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해서 재산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요. 그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 이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처분할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주요한 것입니다. 이 제3자가 이제 그 피기망자가 됐을 경우에 말이죠. 그렇다면 이 우산 고객이 드라이버를 사간 고객이 떨어뜨린 지갑을 마치 자기 거인 양 점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간 이 사안에서 점주가 지갑을 습득해서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지위에 있는 거다. 왜냐하면 그 매장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점주가 그거에 대한 그 관리 권한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소유자는 우산 고객을 위해서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주위에 아니죠. 여기서 진정한 소유자는 우산 고객이 아니고 드라이버를 사간 고객으로 해서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해서 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우산을 산 고객에게 지갑을 교부했고요. 이를 통해서 우산 고객이 지갑을 취득해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점주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 우상 고객의 행위를 절치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그 이유로는 우상 고객에 대한 주의적 공소사실인 그 절도 부분을 이제 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비적 공소사실은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사실 뭐 절도죄와 사기죄가 둘 다 다른 사람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동일하죠. 그러나 그 행위 태양이나 구성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재밌는 판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가 법 해석이 아리송하죠. 그리고 좀 어쩜 좀 이게 맞나? 이게 왜 이런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지만 또 설명을 듣고 보면 법의 그 어떤 구성 요건이라든가 그 이론적 배경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판례를 통해서 법률을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